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순서 여러분 중요한데요. 그냥 외우시기 힘드시면 앞자 따서 전, 패, 리, 자, 모나리자 말고요. 전패리자 저렇게 외워두시면 잊어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식도 위 내시경 검사 전 확인해야 하는 것은, 여기서 식도 위 내시경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위 내시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위 내시경을 통해서 식도, 위, 십이지장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식도 위 내시경을 검사하기 전에 확인해야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8시간 이상 금식하셔야 되고요. 검사 전에는 틀니가 있을 경우 제거해 주셔야 되고, 최근 치아 치료 중이거나 흔들리는 치아가 있을 경우에는 검사 전에 미리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검사 전에 복용하는 약물 중 아스피린, 항응고제, 당뇨약, 항고혈압제, 항경련제, 이 약들은 절대 임의로 중단해서는 안 되는 약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약물을 복용할 경우에는 미리 의료진과 상의해서 복용 여부를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용종을 절제할 경우가 있는데, 아스피린이나 항응고제 같은 약물을 복용할 경우에는 출혈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하고 상의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더 추가로 한번 살펴보자면, 검사 전에 위장 내 기포제와 위장운동 억제제를 투약하고 나서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검사를 할 때는 왼쪽으로 누운 상태에서 하게 되고, 호흡은 가능하지만 말을 해서는 안 되고요. 위 내시경 후에 출혈이 지속적으로 보일 경우에는 꼭 병원을 방문해 주셔야 된다는 내용까지 같이 좀 알고 가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24시간 소변검사 수집하는 방법은, 우리가 소변검사를 한번 살펴본다면 일반 소변검사, 그 다음에 소변 배양검사, 그리고 지금처럼 24시간 소변검사에 대해서 시험에 자주 출제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24시간 소변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소변 속에 있는 단백질, 호르몬, 전해질 등을 측정하여 신장 기능을 평가하는 데 좋은 검사이고요. 이런 24시간 소변검사의 경우에는 먼저 소변을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소변부터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4시간 그 소변을 받아주시면 되는데요. 만약 소변 수집 중에 흘렀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받아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다른 소변 검사를 위해서 검사를 나가야 할 경우에는 절대 그 수집 용기에서 소변을 덜어내서는 안 되고요. 보관을 할 경우에는 차광 용기에 냉장 보관을 하거나 얼음 위에 농기에다가 놓아서 보관해 주셔야 하죠. 그 다음은 자동 심장 충격기 패드 부착하는 부위는, 우리가 지금 실기 과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이 실기 과목은 기본 간호뿐만 아니라 응급간호에 관련된 내용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는데, 이 응급간호에서는 자동 심장 충격기에 대해서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요. 혹은 심폐소생술도 이 안에 포함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기 과목을 공부하실 때는 응급간호 내용도 좀 포함해서 공부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문제는 바로 자동 심장 충격기에 관한 내용이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때 패드를 부착하는 부위를 물어보는 문제였죠. 우선 패드는 두 개를 붙이게 되는데, 하나는 오른쪽 빗장뼈, 쇄골이죠. 쇄골 바로 아래에 하나 붙이게 되고요. 하나는 왼쪽 젖꼭지 아래 중앙 겨드랑이 선에 붙여주셔야 돼요. 이 붙이는 그림 아주 시험에서도 또 자주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패드 붙이고 그 다음에 왼쪽 젖꼭지 아래에 붙인다. 이렇게 이 패드 붙이는 위치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실 부분이죠. 그리고 꼭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순서인데요. 먼저 전원을 켜시고요. 그 다음에 방금 배웠던 패드 부착을 해주시고, 심장의 리듬을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리듬을 분석할 경우에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감전의 위험이 있어서요. 모두 물러나세요 라고 말씀해 주시고,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올 거예요. 그럴 때는 심폐소생술 스탑하시고 환자에게서 손을 떼주시고요. 만약 심장 분석을 하고 나서 심장 충격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심장 충격이 필요합니다라고 음성 지시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충격을 주기 전에 충전을 하게 되는데, 이때 충전할 때는 가슴 압박은 계속 하셔야 돼요. 아주 헷갈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리듬 분석을 할 때는 심폐소생술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처럼 충전을 할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을 한다라고 해서 이걸 구분지어서 꼭 외워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충전이 다 됐을 경우에는 버튼이 깜빡거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누르려고 하기 전에 환자에게서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환자 곁에서 물러난 다음에 심장 충격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죠. 이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순서 여러분 중요한데요. 그냥 외우시기 힘드시면 앞자 따서 전, 패, 리, 자
모나리자 말고요. 전페리자. 전원 켜고 패드 부착하고 리듬 분성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전페리자 이렇게 외워두시면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 다음도 역시나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심폐소생술에 관련된 문제죠. 영아 심폐소생술 압박 부위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심폐소생술에 관련된 문제 나올 때는 대상자가 누군지를 먼저 살피실 필요가 있어요. 영아인지 아니면 성인인지 이렇게 구분하시면서 문제를 풀어가셔야 되는데 우선 영아를 물어보는 문제였죠. 특히나 압박 부위를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영아는 성인의 압박 부위랑 다르죠. 위치가. 우선 양쪽 젖꼭지 부위를 잇는 선 정중앙에서 바로 아래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림상으로 그려본다고 했을 때 이 정중앙이 아니라 그 바로 밑에 쪽에다가 압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아의 경우에는 발바닥을 두드려서 반응 확인하는데 아이의 움직임이나 눈 깜빡임이나 소리 등으로 반응을 꼭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반응이 없을 경우에는 119 신고해 주시고 이제 압박을 하게 될 때는 그 압박 부위 잘 기억하시면서 2개의 손가락으로 1분에서 100에서 120회 압박의 깊이는 4cm로 강하고 빠르게 30회 압박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나서 인공호흡 이해하시고요. 이마에 대고 머리를 젖히며 다른 손은 턱에 대고 들어 올리면서 기도 개방해 주시면 되죠. 30대 2의 비율로 압박하시면 되고 2명의 의료 종사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압박의 비율은 15대 2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그 비율 비교하시면서 외워주세요. 이번 문제를 통해서 영아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입원 환자의 귀중품 보관하는 방법은 우선 귀중품의 경우에는 집으로 보내거나 환자의 가족이 책임지도록 하셔야 돼요. 간혹 간호사실에 보관한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건 틀린 답이죠. 절대 귀중품의 경우에는 가족이 책임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셔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입원했을 때 간호 한번 살펴볼게요. 환자방이 준비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고 환자를 맞아들여서 지정된 병실로 안내해 주시고요. 병실 환경과 병실의 일과에 대해서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오리엔테이션 간단하게 좀 해주실 필요가 있죠. 그리고 환자의 체중과 신장 측정해서 기록 잘 남겨주시고 환자가 가지고 온 약물이 있을 경우에는 환자에게 복용하지 않도록 우선 설명해 주시고 간호사에게 좀 알려주셔야 되죠. 병원에서 복용하게 될 약과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자기가 가지고 온 약물을 복용하지 않도록 안내해 주셔야 된다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실 부분이세요. 다음은 빈침상 만드는 순서는 우선 이 내용은 빈침상이 무언지를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빈침상은 바로 병실 정돈 및 새로 환자가 입원했을 때 준비하는 침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빈침상의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만드는지 그 순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제일 먼저 시트 및 혼잎을 깔아주시고 그 다음에 고무포 깔아주시고요. 그 고무포를 덮을 반 혼잎을 깔아주시고 여기까지는 깔아주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덮어줄 거예요. 그래서 윗 혼잎을 준비하고 그 다음 담요 마지막에 다 덮어주시는 침대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베개 준비해 주시면 돼요. 지금 윗 혼잎을부터 베개까지는 덮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준비하실 때 먼저 깔아주는 거 준비하고 그 다음에 덮는 거 준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외워가시면 훨씬 암기가 쉬우세요. 이런 빈침상은 밑 혼잎을은 깔아줘야 하기 때문에 그 솔기, 박음질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워요. 그 박음질이 밑으로 가게끔 해서 환자에게 배기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윗 혼잎을의 경우에는 덮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 환자에게서 박음질이 닿을 경우에 불편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고무포의 경우에는 어깨에서 무릎까지 위치해서 깔아주시고요. 그리고 침대 발치의 윗 혼잎을과 담요의 경우에는 여기서 윗 혼잎을과 담요는 덮을 목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발처짐, 여러분들 알고 있는 하수족, 족저 굴곡이라고 하죠. 이 족저 굴곡이 생기지 않도록 주름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밑 혼잎을이라고 했다면 주름이 져서는 안 되는데 윗 혼잎을이기 때문에 덮는 목적이기 때문에 다리가 처지지 않도록 주름을 만들어서 족저 굴곡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윗 혼잎을은 주름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게 옳은 답이죠. 베개니데 터진 쪽을 출입구 반대쪽으로 향하게 해주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알고 가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치매 환자에게 질문하는 방법은 우리가 국가고시에 치매는 자주 나오는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이런 치매 환자에게서 어떤 방법으로
대화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방법으로 또 질문을 해야 되는지 그 답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치매 환자에게서는 간단하게 대답하거나 단순하게 선택할 수 있는 질문 해주시고요. 보통은 이런 치매 환자에게서는 야단치거나 화내거나 비웃으면 안 되고요. 어린아이 다루듯 하지 않으셔야 되고 가까운 곳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고 한 번에 한 가지씩 설명해 주시는 거 필요하고요. 이런 치매 환자에게서는 과거를 회상하여 유도하게 해서 심리적 안정을 도모해주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도와주시면 도움이 되죠. 우리가 의사소통에 관한 문제 아주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인데요. 그 대상자가 치매 환자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문제 풀어가시면 문제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잘 찾아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음은 병원에서 일반 의료 폐기물로 버려야 하는 것은 우리가 병원에서 자주 보게 되는 폐기물 중 일반 의료 폐기물을 물어보는 문제였는데요. 혈액이나 체액이나 분비물, 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이나 붕대나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 세트의 경우에는 일반 의료 폐기물로 버리셔야 하죠. 이런 일반 의료 폐기물은 최대 보관기간이 14일이었죠. 네, 이것도 같이 꼭 기억해 주시고 병원에서 자주 보게 되는 의료 폐기물 한번 살펴보자면 첫 번째 격리 의료 폐기물이 있고 이런 격리 의료 폐기물은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 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을 말하고 최대 보관기간은 7일이었죠. 그리고 도형의 색깔이 무슨 색이었나요? 붉은색이었죠. 네,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병원에서 자주 보게 되는 위의 의료 폐기물 종류도 한번 살펴볼게요. 손상성 폐기물의 경우에는 찔리거나 날카로운 것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이나 한방침, 치과용 침, 파손된 유리 재질의 시험기구의 경우에는 손상성 폐기물로 처리하셔야 되고 이건 최대 보관기간이 30일이었고요. 그리고 생물화학 폐기물이 있어요. 이건 폐백신이나 폐항암제, 폐화학 치료가 해당되고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그 밖에 혈액이 유출된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은 혈액 오염 폐기물로 해당되죠. 국가고시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내용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침대 높이는 어디 높이로 맞춰야 하나요? 침대 높이의 경우에는 바로 허리 높이에 맞춰주셔야 되고요. 그 외에도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 한번 살펴보자면 침대 난간 해주셔야 되고요. 미끄러지지 않게 고무 슬리퍼 착용시켜주시고 통목욕을 할 때는 미끄럼 방지 매트 깔아주시고 휠체어나 운반차로 이동해야 될 경우에는 잠금장치 해주시고요. 야간에는 간접 조명 켜주시고요. 바닥에 물이나 기름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닦아주시고 팔 밑에 전선이나 기구 등을 치워주시고 파손품은 해당 부서에 보고를 꼭 하셔가지고 처리 꼭 해주셔야 되고요. 환자가 요동치면서 불안정한 환자의 경우에는 보호대를 이용할 수도 있죠. 이렇게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 중 침대 높이는 허리 높이 선에서 맞추셔야 된다는 내용 이것 또한 같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마지막이에요. 욕창 예방을 하기 위해서 관찰해야 하는 것은 역시나 지난 낙상 예방만큼이나 또 국가고시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 바로 욕창인데요. 이런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피부가 문제가 있는지 피부에 이상이 있는지를 꼭 관찰하셔야 되죠. 기저귀를 교환하면서 욕창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이러한 욕창을 예방하는 방법 한번 살펴볼게요. 목욕 후에는 잘 말려주셔야 되고요. 로션으로 피부 부드럽게 해주시고 환자가 만약에 움직일 수 있으면 침대에 내려와서 운동해주시고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수동 관절범위 운동 해주시고요. 똑같은 자세로 2시간 이상 압력을 받지 않도록 자세 변경해주시고 피부에 가해지는 압력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공기 매트리스 사용하죠. 그리고 밑 혼이불은 주름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잡아당겨주시고 등 마사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욕창이 있을 경우에는 마사지는 하시는 거 안 되죠. 하지만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 마사지 해주시고요. 의자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마찰되지 않도록 앉아주시고 고단백, 고비타민, 고탄수화물 식사를 드시게 하면서 물을 많이 마시도록 권해주시면 되죠. 우리가 욕창을 예방하는 방법 시험에서 역시나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잘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어요.